전날 추천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고양 캐롯 안양에게 경기 막판 버저비터를 허용하며 아쉽게 안양에게 패배했습니다. 많은 핵심 전력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지만 로슨의 인사이드 장악력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팀의 핵심 원투펀치 전성현과 이정현의 뛰어난 외곽 지원은 여전한 팀의 제1옵션입니다. 다만 사이먼의 대체 전력인 트레드웰이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비록 사이먼의 부재로 로슨이 골 밑을 도맡지만 로슨의 인사이드 장악 능력은 탁월하다. 무엇보다 기복 없는 경기력과 필요할 때 터져주는 외곽 득점력도 인상적.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며 골밑 장악과는 거리가 먼 대구와의 골밑 접전에서 충분히 우위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고양의 뛰어난 3점과 야투 효율을 제외하고도 최근 드러나는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디펜스다. 팀 단위로 4쿼터 내내 이뤄지는 탄탄한 지역 수비가 최근 고양 상승세의 주된 이유. 충분히 대구의 뛰어난 야투를 잘 제어하면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구가스 공사 라거나와 허웅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전주에게 패배하며 6연패의 늪에 빠졌다. 팀이 에이스 이대성과 이대헌은 일관성 있는 경기력과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옵션 외국인 용병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행인 것은 차바이와 조상열이 돌아왔지만 아직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라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는 모습이 다소 아쉽다. 계속되는 외국인 용병들과 핵심 윙 전력들의 기복 있는 경기력이 최근 연패의 가장 큰 원인.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연승 행진에서 큰 역할을 했던 3점 효율과 외곽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외곽 득점력을 갖춘 조상열과 차바이가 복귀했지만 아직은 컨디션 조절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 그리고 고향에 비해 떨어지는 3점 효율로는 경쟁이 힘들 것. 더욱이 작금의 부진이 계속되는 경기력으로는 인사이드 구도에서 고향의 로슨을 제어하기조차 힘들 것. 여러모로 이번 일정에서도 대구가 연패를 탈출할 가능성이 많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멘트 고양 캐롯의 승을 예상합니다. 일단 두 전력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1옵션 외국인 전력들의 경기력과 득점력입니다. 비록 고양은 사이먼이 부상으로 이탈 중이지만 로슨의 뛰어난 인사이드 장악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팀들과의 인사이드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는 다시금 외국인 용병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골밑 구도에서 전혀 경쟁력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 더욱이 내 외곽에서 서포트를 이어가야 할 핵심 윙 전력들의 부진까지 이어지며 사실상 이대현과 이대성만 고군분투하는 그림이 자주 연출된다. 더욱이 고향에 비해 떨어지는 외곽 득점력과 더불어 최근 고향의 짜임새 있는 뛰어난 지역 방어의 대구 역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고양 캐롯 승 164.5 오버. 울산 모비스 후반 뒷심을 발휘하며 수원을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에 벌어진 점수차를 좁히지 못하고 패하며 2연승 행진이 끊겼다. 최근 프림의 인사이드 장악력과 효율은 흠잡을 곳이 없다. 아바 리엔토스도 마찬가지. 하지만 나머지 핵심 전력들과 심스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중 1옵션 외국인 전력들을 비롯해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가용 핵심 자원들이 즐비한 안양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사이드 구도에서도 울산이 다소 밀릴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프림 홀로 버티는 울산과 달리 안양은 기본적으로 스펠맨과 오세근이 한 세트를 이룬다. 더하여 멀로를 비롯한 국내 윙 전력들도 넘치는 상황. 사실상 서포트해줄 만한 선수들이 적고 경쟁력에서도 밀리는 울산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외곽도 마찬가지다. 이우석과 서명진, 아바 리엔토스가 있지만 최근 국내산 가드 전력의 부진이 심각한 수준. 더욱이 안양도 백코트 구성이 전혀 뒤처지지 않고 더 많은 윙 전력들의 서포트까지 건재한 만큼 외곽 구도에서도 별다른 활로를 모색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 KGC 스펠맨과 배병준이 51득점을 합작하며 두경민 없는 원주를 확실하게 제어하며 2연승을 이어갔다. 네,
외곽에서 외국인 용병을 비롯한 국내 선수들까지 빈틈없는 스쿼드 구성을 자랑하는 안양입니다. 직전 경기 벤치 타임에서만 35득점을 이어주면서 주축 선수들이 체력 안배를 위해 빠진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는 경기력과 득점력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진했던 스펠맨의 부활은 안양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선수 구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득점 효율에서 안양이 울산을 압도합니다. 특히나 3점에서 두 팀의 격차가 크게 드러난다. 리그 평균 3점 메이드 안양은 9.7개로 고향에 이어 리그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반면에 울산은 6.9개로 리그 6위에 안착한 상황. 효율도 평균 35%의 안양이 리그 3위, 32.7%의 울산은 리그 8위에 안착한 상황. 외곽 생산성에서 두 팀의 격차가 확실한 만큼 백코트 선수 구성을 비롯해 적재적소에서 3점을 활용한 득점 경쟁에서 유리한 안양이 경기를 확실하게 주도할 수 있겠다. 코멘트 안양 KGC의 승을 예상합니다. 리그 1, 2위의 선두들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두 팀의 격차는 확실하다. 일단 외곽 생산성과 3점 효율에서 두 팀의 격차는 여실히 드러난다. 그리고 전반적인 외곽 선수 구성과 각 포지션별 핵심 전력들의 경기력 등 모든 면에서 안양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무엇보다 울산은 특정 몇몇 선수에 의존한 득점력과 경기 운영 방식이 아쉬운 모습. 더욱이 안양처럼 외국인 용병과 국내 선수들의 호흡이 좋지 않고 외곽에서의 선수 구성에서도 그 차이가 큰 것이 안양과 울산의 차이 중 하나. 그리고 윙 전력의 경쟁력에서도 문성곤, 양희종 등을 보유한 안양의 선택지가 울산보다는 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일정은 안양의 승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안양 KGC 승 165.5오버. KB손해보험 용병이 합류하며 팀의 밸런스를 맞춘 KB는 한국전력에게 3-1로 승리하며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비에나가 오자마자 45%의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30득점 이상을 올렸고 황경민이 21%의 점유율을 가져갔다. 박진우가 블로킹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상대 공격을 잘 막아낸 것도 팀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태기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신승훈과 박현빈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팀에는 더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비에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후인정 감독은 비에나에게 많은 출전 시간과 높은 점유율을 몰아주었다. 지난 경기에서 잘했던 것과 별개로 아직 팀과 리그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홍상혁과 한성정 등의 아웃사이드 히터 2옵션 선수들의 경기력이 좋지 않은 것도 이번 경기에 여전히 단점으로 작용할 것. 현대 캐피탈 어수선한 팀인 OK에게 1-3으로 패배했습니다. 최태웅 감독이 퇴장당하는 등 경기 안팎으로 졸전을 펼쳤다. 오레올이 57%의 효율을 보이며 많은 득점을 올려주었다. 하지만 허수봉이 18%의 낮은 효율을 보이며 아쉬움을 남겼다. 전광인도 공격의 성공률은 좋았지만 범실 8개를 기록하는 등 완벽한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현대는 범실이 많지 않은 팀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26개의 범실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앙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 활용도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현대는 이번 시즌 속공 7위를 기록 중이며 중앙의 영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 속공으로 가져온 득점은 6득점에 그치며 상대보다 적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선수들의 공격 효율이나 지표만 보면 괜찮은 팀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클러치 상황에서 득점을 가져오거나 블로킹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강력한 서브를 모토로 하고 있지만 서브 범실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멘트 현케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KB는 비에나 합류 이후 승리를 따냈지만 비에나에게 너무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고 선수도 준비가 100%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현케는 지난 경기 패배했지만 측면 자원들이 건재하고 화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팀입니다. KB의 중앙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측면 싸움에서 현케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현대 캐피탈 승 182.5오버. 한국도로공사 GS를 상대로 1-3으로 패배하며 2연패 중입니다.
6위와의 승점 차이가 적어 언제든지 6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카타리나가 40%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많은 득점을 올렸지만 효율은 18%로 낮은 편이었다. 국내 1옵션인 박정아는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배유나의 영향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격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팀인데도 세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여전히 카타리나는 반쪽짜리 선수다. 후위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고 효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카타리나와는 이미 결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즌 한국에서 뛴 적이 있는 캣벨이 대체 용병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캣벨은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일단은 있는 자원으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박정아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카타리나에게만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 미들 블로커진의 경기력도 살려야 하며 기본적으로 세터의 경기력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페퍼저축은행 IBK를 상대로 한 홈 경기에서 1-3으로 패배했습니다. 17연패를 기록 중이며 승점은 여전히 1점입니다. 배터들에게는 좋지만 본인들에게는 1세트만 따내는 경기는 굳이 필요가 없다. 니아 리드가 블로킹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며 30득점 고지에 올랐지만 공격력은 다소 아쉬웠다. 이한비는 공수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였지만 득점이 적은 편이었다. 박경현이 오랜만에 경기에 나왔지만 리시브가 흔들렸고 공격 효율도 떨어졌다. 지난 경기는 미들 블로커들의 경기력도 최악에 가까웠다. 오지영이 데뷔전을 치렀지만 리시브 효율은 36%대로 다소 아쉬웠다. 이한비를 제외한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리시브는 여전히 불안하며 지난 경기에서 무려 9%대의 효율로 아쉬움을 남겼다. 리시브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세트 플레이도 제대로 시도할 수 없는 상태다. 이번 경기 상대인 도로공사는 서브가 강한 팀이 아니기에 리시브 효율을 좀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한비와 니아 리드가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다면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코멘트 도로공사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두 팀의 화력 싸움에서 일단 도로공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퍼는 리시브가 흔들리는 팀이며 중앙의 영향력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부진하기는 하지만 페퍼를 상대로는 경기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한국도로공사 승 144.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